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은은한 핑크빛을 연상하는 빨강이 퍼진 캔버스. 그 위에 따뜻한 주황색 직사각형이 살포시 번져갑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노란색 직사각형이 그들 곁에 다가갑니다. 마치 물감이 살며시 흐르고 서로 번지며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를 힐링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낳은 추상표현주의 대가 마크 로스코의 주황, 빨강, 노랑에 대한 그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크 로스코는 1903년 9월 25일에 태어난 러시아 출생 라트비아계 미국 추상화가입니다. 그는 1949년부터 1970년까지 불규칙한 터치에 색이 들어간 직사각형을 그려넣는 칼라필드 그림들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칼라필드는 1940, 50년대 뉴욕에서 시작된 추상미술 운동입니다. 칼라필드는 유럽의 모더니즘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코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덜 알려진 편이며 그의 삶도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1970년 불행한 자살 후에 그의 작품들에 대한 가치는 크게 재조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는 어떤 화가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둥둥 떠있는 형태와 얇고 투명하게 채색된 색의 물결을 표현한 로스코의 추상화. 그리고 우리는 곧잘 그의 작품은 형이상학적 현상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미국 화가는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자신의 캔버스에 웅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인간 감정의 기본 신조인 비극, 황홀경, 운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신비로운 색을 지닌 직사각형들의 표현에 인간의 내면적인 사고를 표현 기법과 색으로 표현하려고 고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작가는 미술 시장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평생 엘리트 미술 시장과의 연결을 거부하였던 로스코였지만 그의 작품에 매력을 느끼는 전 세계 가장 부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스코는 중간 화상들이 조종한 비싼 작품 가격 때문에 이를 나무라며 거래를 무산시켰지만 시리즈를 위해 제작된 작품은 계속해서 그의 경력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 연작 중 일부는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마크 로스코는 도대체 어떤 화가였고 그의 작품들이 왜 그리도 높게 평가되었을까요? 마크 로스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 화가 중 가장 중요한 화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그저 복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기존의 색상이 지닌 맹목적인 역할들에서 벗어나 색 본연의 역할을 순수한 감성적 역할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로스코의 그림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의 그림들은 예측 불가한 시각적 감정의 여행을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로스코의 예술 작품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선명한 색상의 경계는 깊이를 만들어주고 그 속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로스코는 흐릿한 경계선들을 만들며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우리 눈을 깨우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마크 로스코의 혁신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그의 여러 대표작 중에 가장 비싸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을 오늘 소개하면서 이 작품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자살로 인해 그가 사망한 1970년 이후 그는 재조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가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2012년 드디어 그의 작품 중 한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기록을 경신하며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41억 원에 팔립니다. 로스코의 최고가 작품에 대해 왜 그렇게 비싼 걸까라는 질문이 구글 검색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씩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형 캔버스에 주황, 빨강, 노랑의 직사각형을 평평하면서도 얇게 채색한 저 그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본능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선 색부터 들여다볼까요? 처음 슬쩍 쳐다보면
Smudgy squares, huh? That's interesting. 특히 로스코의 작품들 중에는 색상의 조화 같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눈을 더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 그림이 최고가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황, 레드, 노랑이 예상가보다 2배나 높게 팔리는 그런 영광을 얻었을까요? 당초 경매 전문가들의 낙찰 예상가는 최종 낙찰가의 절반 수준인 4,5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종 경매 진행에 3명의 참가자들이 계속 경쟁을 했는데요. 워낙 경쟁이 심해 종전의 현대미술 입찰 경쟁 시간을 경신해버리기까지 했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술평론가였던 켈리 크로우는 주황, 노랑의 네모들은 체리빛 빨강의 캔버스에 솟아오르는데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석양이나 달콤한 사탕을 연상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흥분시켜줍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그렇게 다른 그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빨강과 금색이 회색이나 이런 그림보다 경매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려왔기 때문이라고도 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로스코는 이 작품에서 잘 어울릴 만한 색의 컨비네이션을 고려하고 채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들의 그의 작품의 가치를 단순히 아름다움이란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자 그 점에 대해 화를 냈고 사람들이 그를 그냥 훌륭한 칼라리스트라고 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그림 앞에서 감동받아 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작품을 그리면서 느끼는 그런 종교적인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 그냥 색에 대해 공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로스코는 주황, 빨강, 노랑을 그렸을까요? 주황, 빨강, 노랑은 당시 50년대에는 꽤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색상이었습니다. 로스코는 관객들에게 색에 의해 휩싸이려면 작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색상에 대한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비극이라든지 환희 또는 절망 같은 것들 말이죠. 그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는 주로 노랑과 주황이 중심이 되는 색상들을 썼는데요. 물론 그가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하게 된 시기에는 파랑, 초록 등의 어두운 색상 계열을 썼습니다만 그의 전성기 시절에는 노랑과 주황 계열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로스코 특유의 페인팅 기법은 뭘까요? 그는 당시의 다른 화가들과는 좀 달리 새로운 합성 재료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알카이드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작업이었죠. 이런 재료의 특징은 기존의 유화 물감에 비해 빠르게 건조하여 더 많은 덧칠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그의 창작 목표에 맞는 재료와 창작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 추상표현주의 대표 화가였던 잭슨 폴락이 그의 액션 페인팅에 적합했던 고음령 에나멜과 같은 그런 페인트를 사용한 점은 그의 창작 과정과 스타일의 최적인 뿌리기와 흘리기에 맞기 때문이죠. 이렇듯 같은 추상표현주의 뿌리에서 발전한 로스코는 그의 평면적이면서도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색상의 표현을 반투명하듯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바로 그의 독창적인 창작 과정과 재료에 있었습니다. 주황, 빨강, 노랑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로스코의 대형 추상 작품들은 우선 재소질이 안 된 캔버스에 물감 색소를 다소 섞은 그런 바인더, 예를 들어서 물감 혼합제입니다. 이를 묽고 연하게 표현에 칠을 해주면서 색의 선명함을 좀 더 높이려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 바탕 위에 기름을 캔버스 전체에 채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다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그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의 주황, 빨강, 노랑을 포함한 그의 컬러필드 작품들은 공통적인 그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그의 팬들은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인터넷의 사진이나 미술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생명감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전시 영상에서라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의 붓으로 칠해지는 느낌, 그림의 밀도, 투명성, 그리고 캔버스 위의 직사각형에 올려진 많은 레이어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로스코의 작품은 전시된 환경에 그 현장감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시된 곳의 분위기, 특히 조명 같은 부분이 매우 섬세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전시관이라도 전시에 필요한 로스코의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그는 쉽게 거절을 해버리곤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5명의 미국인이라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동안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방에서 항상 몇 개의 조명을 꺼야 했고 큐레이터들은 자꾸 다시 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 로스코가 전시를 거부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에 큐레이터들은 로스코를 찾아가 수차례 자꾸 이렇게 조명을 끄면 방 자체가 너무나 어둡고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작가에게 계속 설득하여 겨우 로스코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관람객들과 그림 앞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정리해보자면 로스코는 우리를 그의 이 작품에 본질적으로 다가와서 작품에 표현된 것을 직접 느껴보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초대형 캔버스에 작업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는 그의 작업을 통해 형성된 어떤 그런 그만의 레이어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색과 질감, 투명성의 체험을 원했고 그것을 통해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기본 감정을 스스로 느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전시에서 매우 신중하게 전시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했는데요. 그래야 관객들이 좀 더 정확하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황, 빨강, 노랑은 가로 세로 2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의 작품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피면서 감정적 체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시회에서 로스코의 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냥 한번 쓱 보고 가버린다면 Smudgy squares, huh? That's interesting.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의 작품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난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진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